자, 이제 첫 번째 챕터 2차 곡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 2차 곡선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실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죠. 방정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x, y 변수가 두 개 등장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x에 관한 2차항도 있고요. y에 관한 2차항도 있어. 대표적으로 봤던 게 하나 생각나는데 원의 방정식을 배우셨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시작했던 거 기억나나? 그것도 이 녀석의 일종이에요. 그럼 1차항도 있을 수 있죠. y에 관한 1차항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상수항. 이렇게 쓰면 x도 변수고 y도 변수야. x, y에 정확하게는 2차 방정식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식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는 녀석들을 2차 곡선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치? 그럼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a하고 b가 1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게 원의 방정식이라고 수원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원 딱 하나 배웠던 거 거기다가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추가되는 게 포물선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포물선 사실 배웠어. 2차 함수가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그게 포물선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는 거야. 포물선에 대해서 오늘. 그 다음에 타원. 그러니까 원하고 거의 비슷하죠. 좀 찌그러진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타원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 식으로. 포물선도 이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2차 곡선은 이렇게 네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원은 배웠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오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딱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집에 갈 때 내가 배웠나 이렇게 생각할 때 너네가 원 생각할 때 수원에서 지금 제대로 배웠었는지 기억나면 이런 거죠.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쓰냐라고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거와 뭐 특징이 원의 중심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 모은 거니까 그 거리가 반지름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으면 되듯이 오늘 집에 갈 때 포물선 이렇게 했을 때 포물선의 방정식이 식이 빵 떠올라야 돼.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뭐고 얘의 특징이 뭐고 이게 떠오르냐는 거야.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타원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고 그거의 특징은 이런 것이고 이런 거 이제 떠오르시면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 쌍곡선도 마찬가지. 집에 갈 때 쌍곡선에 식이 빵 떠올라야 돼. 쌍곡선 그러면 바로 그냥 식이 떠오르고 그 식을 가지고 결국은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백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모든 문제를 다 그려서 푸는 거야. 그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까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고. 그럼 자, 이거니까 이제 포물선부터 시작해 보겠다. 원은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복습은 좀 해보도록 할 거고. 자, 보자. 포물선. 그래서 사실 2차 함수야, 2차 함수. 포물선. 어떻게 생겼지? 근데 보통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렸던 거를 걔가 아니라 여기서는 왼쪽으로 볼록, 오른쪽으로 볼록 이렇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물선 크게 모양이 봐봐. 2차 함수 배웠던 거 이렇게 아볼, 아래로 볼록 이렇게 배웠던 거 있고요. 자, 위로 볼록이라고 배웠던 거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잘 나오는 게 왼쪽으로 볼록, 오른쪽으로 볼록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구나. 포물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같이 하는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는 이 녀석이 이제 여기서는 기본형입니다. 이게 제일 거의 시험에 70%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가끔 나오고 뭐 이런 거니까 저 세 번째 저 개형을 기준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거. 그럼 저게 어떻게 생긴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실제 봐보세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포물선이 왼볼이요. 왼쪽으로 볼록으로 생긴 녀석. 근데 이 녀석의 특징,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거는 결국 점들을 막 모아놓은 건데 이 점들이 어떤 걸 모아놓은 거냐라고 한다면 이 정의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분명히 이 선은 점들의 모임인데 어떤 점들의 모임이냐면 이걸 말로도 하실 수 있어야 돼. 한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떨어진 같은 거리의 점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요. 뭐 굳이 말로 못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점이란 게 뭐냐면 그냥 딱 정해진 점, 한 점. 정직선은 그냥 정해진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들 말고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애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정점하고 정직선
정직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봐봐. 이게 정해진 점, 정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여기서는 F라고 많이 써. 그리고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어야. 처음 보는 거니까 좀 낯선데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 이거 초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초점. 그래서 포커스의 약자 F입니다. 보통 이렇게 쓴다고. 그럼 정직선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직선은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입니다. 이게 지금 정직선이에요. 노란색 따라가시면 돼요. 색깔별로. 그럼 이게 뭐냐면 이 흰색 점이라는 게 봐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봤어요. 여기 P라는 점을 하나 잡아봤다고. 요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뭐? 이 정직선까지의 거리. 자, 해보세요. 요 빨간색 길이하고 요 초점까지 거리하고 어떻다? 같다는 거야. 심지어 이 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점이나 또 잡아오겠다고. 요 점. 요 점이라고 해서 또 P라고 잡아보죠. P는 P 움직이는 거야. 그치? P를 모아놓은 게 저 포물선인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저 정직선까지의 거리하고요. 이 녀석, 요 거리하고 어떻더라? 같더라. 그런 점들을 그냥 모아놓은 게 포물선이고요. 그래서 야 포물선이 뭐야? 그러면 그냥 중등 고등 과정에서 그냥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림 그리고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저 점의 특징이 뭐다? 포물선은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면 모르는 거야, 포물선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우셔야 된다. 진짜 저렇게 된 거를. 그럼 난 이걸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도형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수원에서 배웠죠. 좌표 평면상에 딱 갖다 놓고 그냥 식으로 표현할 건데 제일 편하게 표현하려면 당연히 잡아보세요. 용어 좀 정리할게요. 자, 이 정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준선이라고 하거든. 그 용어들이야. 자, 다시 한번 얘를 뭐라고 한다고? 정해진 점을 초점. 이 정해진 직선 얘를 뭐라고 한다고?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식으로 만들어 볼게. 식으로 만들려면 자, 나는 X축을 이렇게 잡을 생각이에요. X축, Y축은 아무 데나 잡아도 되는데 가장 편하게 잡는 게 우리가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용어들을 좀 보자면 너무 중요한 거라 초점이랑 준선은 노란색으로 했다면 나머지 용어들 봐봐. 니네가 이 포물선 생각해봐요. 이 아래로 블록에 이 점을 뭐라 불렀었지, 니네가? 꼭지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뭐냐? 이 점은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차함수를 배울 때 중요한 점은 꼭지점을 체크해서 아볼이냐 위볼이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프는 그리고 어떤 성질,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야. 좀 더 깊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됐냐? 자, 됐어요. 여기 꼭점이다.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이 선을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이차함수에서? 저 선 이거. 그냥 축이라고 불렀어요. 대칭축, 줄임말로 축이라고 불렀단 말이지. 축의 방정식 구하세요. 막 그런 것들 하면 막 x는 숫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했었단 말이지. 똑같아. 봐봐라. 그러면 이거 뉘어놓은 거니까 이게 뭐겠다? 축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지금 잘 볼까요? 꼭지점이라는 용어가 등장. 뭐 이미 아는 거고 축, 저 파란색은 다 아는 거고 새롭게 등장한 용어는 초점과 준선이다. 됐지? 그러면 PPPPP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면 내가 봐봐라. 얘도 P 아니니?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 쟤도 꼭지점에 있는 것도. 그럼 얘도 결국은 누구? 자, 요 준선까지 거리 이거하고 요 거리하고 어떻겠어요? 당연히 같겠죠?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보통 뭐로 표현하냐? P라고 표현합니다. P값이라고 보통 표현해. 그럼 이 준선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왼쪽으로 여기 좌표가 마피 아니야? 마피? 얘가 준선은 뭐다?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의 그림. 됐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다고. 봐봐. 이게 좀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넘어가 보시는데요. 자, A단계 보시면 됩니다. 9페이지. A단계. 내가 기관지염 걸려가지고 감기가 아니라
지금 2주 동안 이러고 있는데 한 달 거 된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해. 자, 2단계 봐봐. 1번. 걔 이렇게 얘기했어. 초점이 2,0이야. 이렇게. 그 준선이 뭐라고 돼 있냐면 x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이런 포물선을 식으로 세워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한번 그려보겠다고. 봐봐. 좌표평면이 있고요. 자,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F. 2,0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한 간 여기. 마이너스 2. 이게 준선이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한다면 포물선은 상상했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점이 꼭지점이어서 이렇게. 그쵸? 이 녀석을 식으로 나타내 보라는 거야. 근데 자체 방정식처럼 이 위에 있는 점을 x, y 이미 랜덤으로 아무 점이나 x, y라고 잡고 x, y에 대한 식구하면 그냥 걔가 포물선인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의가 이 주선까지의 거리하고요. 초점까지의 거리하고 같아요. 이거 쓸 거거든. 그럼 이거 식으로 한번 써보자고. 그래서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떠올려봐라. 루트에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 맞나? 그쵸? 근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가로선의 길이는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잖아. 그러니까 x좌표 차니까 이 x에서 마이 뺀 거 얼마? x 플러스 2일걸? 요게? 됐나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양변을 제곱해보죠. 그래서 정리할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런 거 잘 하시니까. 자, 양변에서 x제곱은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까? 그럼 좌변에 y제곱만 남겨놓겠습니다. 몇 x? 이쪽 넘겨. 8x. 상수는 어떻게 되니? 사라져. 이거야. 이거구나. 이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뭐냐? P라고 했는데 P가 얼마야 지금? 그려서 보면.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뭐라고?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P야. 그래서 F를 P, 0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치? 근데 여기 P가 얼마다 여기는? 2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식을 한번 보자면 기본적인 식이 이렇게 돼요. 똑같이 이 P라는 점을 x, y라고 놓으려고.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보려고. 이렇게 상수 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이거 맞아? 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냐? 이게 마피인데? x에서 마피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죠? x에서 마피 빼면 x? 볼 P. 그냥 절대값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되고. 됐나? 이거하고 지금 이 똑같은 거야 이게. 숫자인 거 대신에 P, 0이라고 만든 것 뿐이야. 그럼 이 식을 또 전개해서 얘처럼 할 수 있잖아. 그럼 최종 결과 이걸 하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식. 자, 봐봐. 포물선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왼쪽으로 볼록인 이 녀석이 대표적인 형태다. 이 녀석은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실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y제곱은 4px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실제 꼭지점을 구하는 건 간단해요. 얘가 0이 될 때. 좌변 우변이 0이 될 때까 x에 뭐 넣으면 0 내면 y 0. 우리만 이렇게 꼭지점 얘 구할 때처럼 비슷해. 그지? 그래서 0,0이 꼭지점이고. 근데 왼쪽으로 볼록 이렇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뭘 체크하셔야 된다. 이 노란색 초점과 준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리셔야 된다는 게 예전 2차 함수하고는 좀 다른 점. 그래서 빨리 P값 찾으시고. 그래서 P값이 얼마야 이거는? Y제곱은 4px. 그래서 4px. 그래서 P가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이 그림을 거꾸로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연습해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나? 네. 아이고. 보세요. 5번. A단계 5번 보세요. 한 문제씩만 풀어보려고요. A단계 내에 숙제로 하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어. 근데 이 식 딱 보자마자 어라? y제곱은 4px. 이게 포물선인데 이런 생각 드시면 돼. 그지? 그러면 내가 봐봐. 우선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냐?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 그냥 x에 0 넣으면 y도 뭐야? 0이죠. 그러니까 0,0. 원점이 꼭지점인 게 가장 기본 형태인데, 그지? p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얘가 4, p, x. 그러니까 p 값이 얼마? 3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려보자고. 항상 기백은 그려서 푸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문제도 그려버릇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p가 3이니까 여기 뭐 3,0. 반대편으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선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얘가 초점이고요. 어떻게 그릴지는 상상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얄쌍하게 그리지 말고 웬만하면 뭐 이렇게 퉁퉁하게 그리시길. 그래야지만 요 거리가 같게 나와. 너무 얇게 그리면 자기 그림 자체가 좀 모순되게 나오니까 이렇게 좀 통통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 녀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지? 초점의 좌표 구하자 그랬으니까 초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4,0. 준선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포인트가 얘하고 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잡든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더라? 같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노트 가지고 오시면 좀 필기하면 더 좋고, 뭐 오늘 노트 없다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필기하시든지, 필요에 의하면, 아니면 또 그냥 머릿속에 다 넣어버리시든지. 이거네. 봐봐. 그러면 지금 4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4가지 형태부터 하나만 딱 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더 볼 생각인데요. 6번. 6번을 한번 봐보죠. 그 y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1x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y제곱은 4px라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바꿔놔야 돼. y제곱은 4. p값이 얼마야? 오케이. 마이너스 12분의 1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p값이 마이너스 12분의 1. 음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꼭지점이 어차피 0,0이겠죠. 이게 꼭점입니다. 근데 꼭점에서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p라고 했는데 12분의 1만큼 떨어졌는데 마이너스만 어디 있는 거냐면 초점이 아까 오른쪽에 있었잖아. 이제 왼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초점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2분의 1,0이 되는 거야. 그럼 준선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오히려 1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준선이에요. 그럼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상상이 되나?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아. 정의에 의해서 어떤 한 점을 정했을 때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더라? 같더라 이것이고요. 됐죠? 그래서 자 정리 좀 해봅시다. 여기다 y제곱 4px. y제곱은 4px. 이게 가장 기본 꼴이구나. 오케이?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볼록이든 아니면 오른쪽으로 볼록이든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해가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초점이 여기 있고요. 얘는 준선이 여기 있겠구나. 됐나요? 그렇다면 얘는 지금 이 위아래에다 그리자. 꼭 같이 그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된 거라면 오른쪽으로 볼록이라면 자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여기 있는 이런 개형들을 머릿속에 좀 그려놓으셔야 되겠고, 그러면 얘는 지금 P가 뭐일 때? 양수일 때는 거의 대부분 이걸로 나올 텐데요. 시험에는 얘는 P가 뭐일 때?
음수일 때구나.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형태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니다. 됐어요? 그래서 y제곱은 4px 이게 왼쪽으로 볼록 오른쪽으로 볼록 p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거를 구별하자는 거야. 됐어? 그럼 한 가지 형태를 더 보죠. 자, 이거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자, 이제 뭐냐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웠던 거야. 이차 함수를 배웠던 거는 실제 이렇게 생긴 것들 아니었나? 이렇게 생긴 것들이야. 이거는 y는 2차식 이렇게 썼었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쓰려고. 얘하고 형태를 좀 같이 쓰기 위해서 얘는 뭡니까? 그러면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옛날 2차 함수 그릴 때 초점 같은 거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이제 초점 얘기를 해야 돼. 그쵸? 자, 노란색으로 통일할게요. 봐봐요. 요게 F야. 그럼 반대편에 똑같은 거를 했더니 이렇게 준선이 있을 거라는 거야. 이거 좀 더 이렇게 그려야 돼. 됐나? 그래서 요만큼 떨어진 게 P만큼 떨어진 거야. 얘가 뭐야? 0, P 맞나요? 얘는 Y는 마이너스 P. 괜찮나? 이렇게. 그래서 똑같아. 식은 어떻게 되냐? 여기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을 잡아서 x, y. 그러면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어디까지? 그 말로 계속 해버려야 돼. 초점까지의 거리와 주선까지 거리가 어떻더라? 같더라. 그러면 아까처럼 점과 점 사이 거리 쓰고요. 또 이거는 y좌표에 찾아. 그렇게 식 쓴 다음에 제곱해버리라고. 동혁아? 정신 차려 임마. 제곱해버리라고. 그러면 식이 나오겠지. 최종식이 어떻게 나오냐? 아까는 y제곱은 4px 이거잖아. 기본꼴 외우시고 이거는 x제곱은 4py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를 y는 이렇게 쓰면 4p분의 1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해가요? 그래서 2차 함수가 그건데 앞으로 2차 함수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y는 이 형태로 놓고 쓰지 않는 거야. 이제 어떻게? x제곱은 이렇게 놓고 쓰는 거라고. 잘 나오진 않지만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x제곱은 4py 이렇게 했을 때 요 p값이 요 떨어진 거리. 꼭점에서 초점까지 거리 얘기하는 거야. 아, 그 p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p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되는 거지. 이해가나? 그래서 p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쳐다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 그랬을 때는 p가 음수면 초점이 여기 찍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0,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고요. 자, 준선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하고 준선까지의 거리하고 같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런 거야. 이거다. 됐죠? 이게 포물선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제 다 정리. 형태가 크게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 왼볼이냐? 오볼이냐? 아볼이냐? 위볼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아, 4가지 형태에 대해서 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말로. 왼볼이나 오볼은 어떻게 생겼다, 기본형이? y제곱은 4px. 이게 툭툭 나오셔야 돼. 그 p값이 초점까지 거리라는 것도. 이해가나? 그 다음에 아볼, 위볼은 어떻게 생겼다? x제곱은 4py. 이게 뭐지? 지금 외워. 집에 가서 하기 힘드니까. 그냥 바로바로 외우세요. 이렇게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봐보자고. 자, 이걸 한번 다시 보자면 p값이 얼마? 4px. p값이 2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시겠죠? 이제 뭐 어렵지 않겠죠? 두 칸 떨어져 있는 여기가 초점이고요. 두 칸 여기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여기가 준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겠죠. 됐죠?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를 가지고요. 평행 이동을 할 생각이에요. x축방향으로 2만큼, y축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옮길 생각입니다. 그렇지? 그럼 얘는 꼭지점이 지금 몇 코마 몇에 있었는데 0,0에 있었는데 꼭지점이 어디로 갈까요? 2,1로 갈걸요? 그래서 요 점이 꼭지점이 될 겁니다. 2,1이라는 꼭지점인 거지. 그치? 그러면 너네가 X축방향 2만큼 평행이동하세요. Y축방향 1만큼 평행이동하면 Y 자리에 뭐 넣죠? 그쵸? Y-1 그거 바꿔서 넣습니다. 수원에서 배운 거야. 자, 그러면 X 자리에는 그쵸? 이런 형태야. 됐어? 저렇게 나오면 저게 그냥 평행이동한 형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꼭지점을 찾는 방법. 꼭점 얘가 0일 때 X가 얼마? 2, 얘는 1. 이 괄호 안에가 0이 되게 만드시면 꼭지점이 찾아집니다. 됐죠? 그럼 얘는 2,1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저거를 바로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럼 봐봐. 우선 이 형태에서는 그냥 어차피 원점이 늘 꼭점이니까 근데 거의 90% 여기 이것만 나와요. 수능에도 그렇고.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고 내신에는 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수능에는 거의 이 형태, 기본 형태 가지고 다루는데 내신은 오히려 좀 복잡하게 하려고 이 형태를 많이 다루니까. 자, 그러면 꼭지점부터 체크하라고요. 이건. 쟤는 꼭점 0,0이니까 무시해도 되지만 얘는 2,1이라는 점을 우선 체크하시고 자, 봐봐. 2,1 찍어. 여기 꼭지점이야.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요 P라는 게 지금 아까 요 흰색 보시면 요게 P값이거든. 즉 꼭지점에서 어디까지?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P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좌우로 P만큼씩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P는 똑같아요. 4Px 이렇게 하니까 8이 4 곱하기 2니까 P가 얼마? 2라고 생각하시면 이 꼭지점으로부터 몇 칸? 2칸 떨어져 있는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꼭지점부터 몇 칸? 2칸 떨어져 있는, 여기 2칸씩 떨어져 있는. 그럼 여기가 뭐구나? 초점이구나. 그래서 꼭지점을 구한 다음에 타고 갑니다. 꼭점이 지금 몇 코마 몇? 2,1인 걸 아니까 2,1을 기준으로 P값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럼 P값이 2니까 얘는 몇 코마 몇일까요? 4,1. 이렇게 타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준선도 타고 갑니다. 얘는 X는 숫자인데 어차피 얘가 2니까 2에서 2 빼니까 얼마겠구나? 0이겠구나.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더라? 같더라 라는 정의를 이용한 문제가 대부분인 것이고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보기 전에 이렇게 생긴 게 꼭지점 찾고 P값 찾고 초점 찾고 준선 찾고 긋는다. 다시 한번 이게 표준형이야. 표준형이라는 게 니네 배울 때 뭐 배우느냐. 표준형을 왜 표준형이라면 스탠다드의 영어로 그래프를 그리기 제일 좋은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뭐 찾는다고? 꼭지점. 그 다음에 P값 찾는다. P값 잡고 뭐 찾는다고? 초점 또 뭐? 준선 그 다음에 쭉 긋는다고. 이 형태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 놓은 거를 뭐라 부르니? 일반형이라고 불러. 일반. 생각해 볼게. 정확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형태가 어떤 건지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y제곱 나오니? 2차항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치? 그 다음에 이 형태면 y나 x, 여기 x 1차항인데 y 1차항은 여기는 없죠. 근데 여기서는 y의 1차항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전개하면? 나와. y, y. 여기도 1차항 당연히 있는 것이고 상수항은 여기 없지만 여기는 상수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y제곱 하나 있고요. 1차항, 상수항.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일반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을 쓸 수도 있어야 돼. 그 원의 방정식에서도 야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만 쓰지 일반형 거의 안 썼는데 일반형을 유일하게 쓰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얘들아 원 떠올려봐라. 원의 방정식이 이걸 일반형이라고 해? 표준형이라고 해? 표준형이라고 해. 중심 몇 코마 몇?
A, B고 반지름이 R인 1.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전개하면 1창 나오고 1창 나오고 R제곱까지 넘기면 상수원 나오고 이거지? 이걸 뭐라 불렀다? 일반형. 근데 원해만 싶을 때 이 형태로 설정해놓고 푸는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형이. 그게 뭐다? 기억 안 나는구나. 자, 봐봐. 원위에 점 몇 개 주어질 때 세 점을 몇 콤마 줬어. 얘들 봐봐.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니? 무수히 많아. 엄청 큰 거. 더 엄청 큰 거. 이해가? 근데 세 점 지나는 원은 몇 개? 하나밖에 없어서 이 세 점의 좌표를 주잖아? 그럼 뭐 이 세 점의 좌표를 주고 이 삼각형을 외접원 구하세요 이러면 그냥 이 세 점을 여기다 노가다로 대입하셔야 돼요. 그럼 모르는 게 지금 A, B, C 몇 개인데 세 개인데 대입할 수 있는 게 몇 개니까 세 개가 노가다로 그냥 연립하셔서 푼단 말이지. 그럼 똑같아. 여기서도 포물선 위에 몇 개의 점? 포물선 위에 세 개의 점 그 있을까요? 숙제하다 보면 비단계 세 개의 점 주어지면 여기 지금 미수가 몇 개니까 세 개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형태 표준형을 앞으로 다룰 건데 유일하게 뭐 점 3개 주었을 때 점 몇 개? 점 3개 주어서 점 3개 대입하는 유형 그 유형만 이렇게 전개한 형태에 넣습니다. 됐나? 그래서 봐봐. 그럼 일반형도 보자고. 일반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나? 형을 보겠습니다. 자, 일반형은요. 오른쪽 볼록인 오볼, 왼쪽 볼록인 왼볼. 표준형에서는 요 P값이 양수, 음수? 양수. 얘는 P값이 음수. 그 다음에 A볼, B볼. 됐지요? 오케이. 여기서는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표준형부터 볼게요. 표준형은 뭐였죠? Y제곱은 4px. 이 기본에서 뭐 평행이동한 거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X제곱은 4py 이렇게 되는데 그쵸? 이게 P값이 뭐인 것이고 양수인 것이고 얘는 P값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으시는 게 기본. 근데 이거를 평행이동해서 형님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자, 이거는 그냥 표준형이고 자, 여기 기다려.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자, 봐봐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이렇게 생긴 건 꼭지점이 몇 콤마 몇? n, 이렇게 찍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x m 제곱. 이렇게 생긴 게 무슨 형태다 이게? 표준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표준형, 이거 전개했을 때 모습 생각해봐. y제곱, x제곱 중에 뭐만 있어? y제곱. 얘는 x제곱만 있다. 그러니까 y제곱이든 x제곱이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포물선이구나 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형이 뭡니까? 그러면 y제곱. 이게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1창들은 찌꺼기 쭉 써주시고. 자, 아볼, 위볼은 뭐로 스타트? x제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창, 상수항.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었는데 그 세 개, 2차 곡선이요. 원까지 해서 그 2차 곡선 형태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처음 스타트 걸 때. 오늘 배우는 거는 다 이렇게 생긴 걸 배우겠다 라고 예고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XY 관한 2차 방정식. 그치?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그 2차 곡선 중 포물선이 되는 애의 특징은 어떤 것이다? X제곱만 있든 Y제곱만 있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포물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A가 뭐? A가 0이 되면 Y제곱은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쵸? 또는 B가 뭐? 0. 둘 다 0인 건 안 돼요. 그럼 이것만 넘어서 직선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든 얘가 0이든 둘 중에 하나가 0인 형태. 그래서 A가 0일 때는 B는 뭐면 안 되고 0이면 안 되고 B가 0일 때는 A는 0. 그래서 제곱 중에 하나만 살아있는 형태가 포물선이구나도 외우셔야 된다.
여기까지 포물선이야. 괜찮나? 일부 되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정신 차려. 자, 대표 유형 풀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만 들어도 여러분들 이해는 가게끔 천천히 수업은 할 건데, 대신 문제풀이 자체를 개별적으로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야. 비단계 상 외에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수시로 숙제하고 나서 많이 해. 하면서 중간중간 나 왔다 갔다 할 때 질문하시고, 그럼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대표 유형 풀어볼까요? 40번 봐봐. 네, 진짜 풀어봐도 되고.